안녕하세요. 김경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화창하죠? 오늘 봄날 같은 이런 화창한 로맨스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건데요. 앞에 로맨스는 젊은이들의 로맨스, 뒤에 로맨스는 황혼의 로맨스를 함께 비교하면서 서로 친구와 같은 그런 우정과 같은 그런 로맨스의 시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원수로 지낸 두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만난 불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운명도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희극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섹스피어의 작품이죠. 우리가 로맨스를 시작하면 첫눈에 반하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첫눈에 반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봤을 때 얼마나 반했냐면 횃불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제야 비로소 처음 만났다고 그런 극찬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줄리엣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로미오가 간 다음에 부모에게 막 달려가서는, 유모에게 막 달려가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첫눈에 반한 것이겠죠. 또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떻게 외모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냐면요. 하늘의 별 2개가 놀러 나갔대요. 그런데 로미오에게 와서 그 별 자리를 지켜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또 줄리엣이 로미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의 로맨스도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바캉스 로맨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바캉스 로맨스를 떠나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탈을 즐기기 위해서 바캉스 로맨스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그곳에 가면 너무나 예쁜 여성들이 많아서 그 즉석 만남을 꿈꾸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성분들은 그 바캉스 로맨스를 즐기는 첫 번째 이유가 여름의 휴가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그곳에 가니까 너무 멋있는 남성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즉석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또 여성들은 세 번째는 그곳의 풍경이, 바다 풍경이, 상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로맨스를 꿈꾼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네 번째야 일탈을 꿈꾼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로맨스를 통해서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이루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50%가 계속적으로 즉석 만남 이후에 계속 그 만남을 이어가기를 원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30%만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로맨스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불타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맨스인 황혼 로맨스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은퇴 증후군을 가진 남편과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여성이 만났습니다. 아내가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매일매일 출근을 했었는데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나 편히 쉬어야지 라고 마음을 갖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35년간을 다니던 회사 일이 매일매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회사 갈 시간인데 지금은 직원들과 점심을 먹는 시간이겠구나. 이 시간 지금 오후 3시는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내가 이러고 있지? 하면서 그 속에 상실감과 허전함이 가득한 삶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매일매일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몸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했죠.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 밤에는 불면증을 겪기도 하면서 이 아내는 갱년기를 겪고 있었어요.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서로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내 몸도 힘든데 참 불편하다는 생각. 그렇게 아내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지만 남편도 그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겠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와 남편은 마음을 다잡고 밖에 산책을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회사를 안 나가니까 어때요? 내가 좀 허전하고 힘드네.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 어느새 둘이 만나서 결혼했던 시간,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던 기쁨, 그리고 아이들을 결혼을 시켰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은퇴 증후군을 앓고 있던 남편과 갱년기를 앓고 있던 아내는 드디어 황혼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다 보니까 그동안 힘들게 겪어왔 삶을 함께 살아준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바캉스 로맨스처럼 막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지만 봄볕 따스한 양지 바른 그런 따스함처럼 황혼 로맨스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동상이몽,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제가 별로 막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은 가정을, 그리고 부부의 삶을, 그리고 연애하는 그 연인들의 삶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혹시 누가 하세요? 중요한 결정? 본인이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남편이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냐면, 가정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냐는 그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이 모두 함께 결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부와 애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화성에서 왔고 나는 금성에서 왔잖아 하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부부로서,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혹시 동행을 하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동상이목을 꿈꾸고 있는지 이 시간 진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성과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만 여자는 어때요? 다방면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도 하지만 화장도 하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여성분들은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방향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먼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남자는 마음속에 말을 담아둔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의 것을 담아놓는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실을 말하지만 여자들은요, 공감을 원하면서 말한다고 해요.
또 남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하지만 여자는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공감 정말 가시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부 동반 모임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맨날 맛있는 초밥을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도 안 사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황당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야기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동네에 초밥집이 생겼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초밥집이 생겼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있다가 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시장 가다가 초밥집을 봤는데 차가 엄청 많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 그럼 장사가 잘 되네. 참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또 한 번, 며칠 있다가 또 한 번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아니 친구가 그 집에 가서 초밥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대. 남편이 그래? 주방장이 솜씨가 좋나 보네. 아내는 사실은 초밥이 남편과 함께 먹고 싶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나름의 본인의 듣는 방식으로 들은 거죠. 여기서 무엇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좀 더 경청해서 아내의 속마음이 어떤지 잘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요. 어머, 달이 이렇게 밝아요 라고 여자분이 얘기했어요. 그 남자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보름달이 밝은 걸 이제 아셨어요? 그 연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정말 매일매일 동상이몽을 꿈꿉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과 여성의 뇌는 처음부터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텔아비브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조엘이 연구한 결과 모자이크 뇌라고 했는데요. 모자이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조각조각 되어서 그냥 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다른 것이 아니고 모자이크 뇌처럼 같은 것들이 편성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환경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발전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죠. 여자분들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좀 더 공감을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뇌가 발달이 되고요.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진취적이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뇌가 발달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각자의 생활 속에서 뇌가 다르게 발전이 되는 것뿐이지 태어나면서 뇌가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뇌가 다른 이유는요. 남성과 여성이 노년기가 되면 각자의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뇌가 변한다고 해요. 남성이 왜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것이 바로 호르몬의 영향인데요.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성들은 정말 남성다웠던 모든 것들이
목표 지향적인 것들이 관계 지향적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집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호르몬이 바뀌면서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자꾸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생활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뇌가 조금씩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훨씬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대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황혼이혼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여성이 남편에게 황혼이혼을 하자고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해요. 정말 가만히 있던 남편은 너무 놀랍고 황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서로를 좀 더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은 그닥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만 바라보는, 나만 생각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한, 나와 같이 온 동반자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 역할에 따른 사회화에 따른 남과 여의 존재하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나다움, 사람다움으로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컴플렉스는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컴플렉스가 많이 나와요. 어떤 미국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이 너무 성격도 좋고 무엇이든 잘하는 형과 함께 살게 됐어요. 부모님은 날마다 존 부스를 혼냈죠. 너는 형처럼 왜 공부를 못하니? 너는 형처럼 왜 운동을 못해? 매일매일 이 말을 들은 존 부스는 어느 날 형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계속 마음에 심어왔죠. 그런데 이 똑똑한 형은 너무너무 잘 돼서 정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존 부스는 또 다시 상심에 빠졌고 상실감에 빠졌고 그 컴플렉스는 더 어마어마하게 가슴속에서 키워졌던 거죠. 이 존 부스가 어느 날 좋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형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면 돼.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도 나를 받아봐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부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존 부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그의 삶은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컴플렉스를 정말 어떤 내 자신을 잘 보듬는데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바탕이 되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이렇게 존 부스처럼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갈 때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청소년들은 외모 컴플렉스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계속적인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떠셨어요? 그런 컴플렉스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내 자신은 어땠을까요? 성장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아니면 또래 집단과의 사이에서, 사회에서 그런 컴플렉스를 느껴본 적은 없나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컴플렉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컴플렉스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고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커리우먼으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어떤 컴플렉스일까요?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일까요? 제가 한번 사지성다를 1번 신데렐라 컴플렉스, 2번 외모 컴플렉스, 3번 성 컴플렉스, 4번 슈퍼우먼 컴플렉스. 뭘까요? 슈퍼우먼 컴플렉스죠. 자,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높대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본인 속은, 본인 마음은, 본인 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던 어른들이던 그리고 시니어들이던 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또 이번에는 남자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내 옆에 붙어 있고 싶고요. 아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 본인은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그 돈을 쓰고 싶대요. 그리고 본인은 사회생활을 하기 싫다고 해요. 어떤 컴플렉스일까요? 그리고 처갓집에 웬만하면 기대고 싶어 하는 컴플렉스. 어떤 컴플렉스일까요? 첫 번째, 사내대장부 컴플렉스. 두 번째, 성 컴플렉스. 세 번째, 온달 컴플렉스. 눈치가 빠르신가요? 내가 문제를 못 내나요? 네, 온달 컴플렉스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남성이 30살이 넘은 남성이에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 직업은.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월 500 이상 버는 여자친구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저를 용돈을 주어야 해요. 사회자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사회자에게 하는 말이 저는 여태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만 사귀었어요. 온달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정말 TV에 방송에 나왔다는 게 저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기가 막히시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컴플렉스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을 꼭 나쁘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분명 그 컴플렉스를 존재하게 한 사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문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어디든 그 문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또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 역할에 따라서 사회에 남과 여가 이런 컴플렉스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지금 머릿속으로 누구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나? 누구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기와 노년기를 사는 변화하는 성 컴플렉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성적 정체감은 뭘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정체감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성적 정체감은 계속 변화된다고 했지요. 사춘기를 사는 청소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친구들에 의해서 또래 집단에 의해서 컴플렉스는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이 외모 컴플렉스가 점점 성장하면서 성 컴플렉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가 혹시 있다면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그리고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SNS에 예쁜 화장품 이렇게 선전을 올리잖아요. 몇 살인데 이렇게 젊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과연 될까요? 제가 봐도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광고들이, 그런 매체들이 우리로 인해서 컴플렉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는 이런 영양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컴플렉스가 존재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되지 않을까요? 컴플렉스를 이기는 방법은 내 자신 속에 자존감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노년기의 성을 통해서 시니어 여러분들은 변화를 통해서 그 속에 기쁨과 사랑과 환희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해요. 성 컴플렉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잃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청소년기나 노년기나 급변하는 이 모든 매체 속에서 자신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세대의 연결고리인 성인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청소년기의 건전한 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육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처음에 아무것도 성에 대한 어떤 무지한 생각에서 학교 교육이나 이런 성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삶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계획이나 출산의 과정이나 또 어른이 돼서 성생활을 하는 것에 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배우다 보면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계속 나이가 들고 노년기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창원 이야기 아세요? 신창원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 친구가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5학년 때 신창원은 아주 많이 가난했다고 해요. 가난해서 학교에 그 등록금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요. 그날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픔에 이렇게 힘들어서 학교를 갔는데요. 선생님이 너같이 등록금을 가져오지 않는 애는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혼내셨대요. 그래서 신창호는 그날 나는 이제 악마로 살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신창원의 삶은 계속 범죄자의 삶을 살아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창원을 그렇게 살게 만든 그런 성인식을 갖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예요. 신창원이 어떤 물건을 훔쳤는데요. 경찰에서 별로 큰 사건이 아니니까 그냥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을 전해들은 신창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따스하지 않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면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나쁜 성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인이 되어서 희대의 범죄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년기와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를 잇는 연결고리인 성인식, 우리 혹시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아는 누구 또 내가 아는 어떤 시니어 분들이 어떤 삶을 성인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에 대한 올바른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두 이야기를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연령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들은 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사실 시시껄렁한 음담패설 말고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도 없다.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다. 책방에 가서 책을 넘겨보는 정도가 전부였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창피해서 답답하게 잘 못 넘기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싸구려 잡지, 포르노 등에서 본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경험해 본 것이 나의 성교육의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성에 대한 책을 보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어떤 시절의 사람일까요? 이분은 지금 현재 몇 살일까요? 몇 세실 것 같으세요? 좀 나이 드신 분일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분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읽어볼게요. 나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주변 사람, 친구들, 인터넷, TV 등을 보면 요즘 성에 관한 것이 자유롭게 열려있음을 알 수 있다. 나도 여자친구와 섹스에 관한 스스럼 없이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난 성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그저 섹스라는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고 알 뿐이라고 나에게 핀잔을 주었다. 친구들과 함께 색드립에 그냥 능할 뿐 나도 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 허허 웃던 내 모습이 정말 한심하다. 이 친구는 도대체 몇 세일까요? 고등학생 같을까요? 네, 이 친구는 20대입니다. 자, 청년기와 노년기의 세대 연결고리 성인식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한번 잘 고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성에 대한 궁금증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성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아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내부에,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고 해요. 자기 몸에 대해, 성에 대해 무엇이 필요한다고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다움으로 성을 말한다. 사람다운 것은 어떤 것이 사람다운 것일까요? 어떤 게 사람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사랑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정말 애달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만두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조그마한 만두가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의 눈에는 너무 애잔한 눈빛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만두 딱 한 개를 시켜놓고는 서로 먹여주시기도 하고 막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는 그런 노부부였어요. 이 만두가게 주인은 부부 둘이 계속 그 노부부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 그런데 보면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첫사랑인데 제대로 못 만나서 이제 와서 만나나?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부부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가 너무 아픈 기색으로 만두가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너무 애틋하게 두 손을 잡고 그날은 시킨 만두도 하나도 드시지 않고 그냥 가셨다고 해요. 2달 정도 있다가 계속 오지 않았고 2달 정도 있다가 할아버지 혼자 그 만두가게를 찾았다고 해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물었죠. 왜 혼자 오셨냐고. 할멈은 하늘나라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요. 자녀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할머니는 큰아들 집에, 할아버지는 작은 아들 집에 그렇게 헤어져서 살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매일 그 만두가게에 와서 견우와 직녀처럼 만났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는 진정한 사람다움으로 사랑의 성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내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2030, 7080 세대의 남녀 만남의 풍속도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왼편의 사진 보이세요? 저 사진은 1960년대 창경원의 쌍쌍파티 모습이래요. 서울대 대학생과 이화여대 대학생이 700쌍이 만난. 요즘에 만약에 저렇게 쌍쌍파티를 한다면 누가 나올까요? 젊은 세대들이 아마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젊은이들의 만남이 없어서 학교 학생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대생들은요 60%가 애인이 없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없었죠. 되게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남녀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이런 풍속도도 있었고요. 저 옆에 뭐예요? 앱 사진 보이세요? 네. 요즘에 지금의 2030 젊은이들은 만남을 어떻게 하죠? SNS를 통해서 만남을 갖죠. 어떤 만남까지 있냐면요. 그냥 채팅을 통해서 만남도 있고 또 화상 채팅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아바타 만남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바타를 직접 그 채팅에서 들어가서요. 내 외모나 내 이렇게 체형과 비슷한 아바타를 고르고 그 아바타가 정말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 안에서 수영도 하고요. 그런 만남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만났던 그 만남이 온라인 밖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만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말 2030, 7080 세대의 만남의 풍속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진짜 세대가 너무 빠르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 사랑은 싹트고요. 결혼도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셨나요? 한번 회상에 잠겨보셨으면 합니다. 7080 세대는 긴 기다림의 미학으로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종로 3가의 탑골공원에 1980년대인데요. 1980년대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기다렸어요. 2번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12시에 만나기로 했던 이 여성이 5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이제는 포기하고 정말 쿵덕쿵덕 거렸던 가슴의 그 쿵덕거림도 다 없어진 그런 5시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저 멀리서 그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기다렸던 그런 힘든 감정은 다 사라지고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을 본 그 여성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결국에 둘은 지금까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7080 세대들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랑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는 어떨까요? 저기 보세요. 즐길 건 즐겨야 한다. 원나잇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를 한 횟수보다 성관계를 가진 하룻밤의 횟수가 더 많다고 해요. 질문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게 단 5%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그 나름대로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달라진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맞다, 우리가 틀리다, 또 노년이 틀리다, 젊은이들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잘 보듬어주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뭘까요? SNS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어떤 공간에서든 나의 성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어떤 남녀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꼭 성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만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성관계를 갖지 않기를 원한다면 1박 2일의 여행이든 3박 4일의 여행이든 성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혹시 외로운 노인과 20대 청년의 새콤달콤한 동거를 아시나요? 노원구에서 실시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동거였는데요. 뭐냐면 젊은이들이 월세를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매칭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르신은 이 손주 같은 이런 청년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고 행복해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많이 행복해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마음 따뜻한 이런 일도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나이에 걸맞는 위대한 책임. 요즘에는 우리 그냥 평상시에 보면 나이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그리고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은 노년답게 그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그 위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멋진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젊은이를 따라가고 또 노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선물해 줘야 하는 것이죠. 로맨스든 황혼 로맨스든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늙고 노인은 죽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도 노인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멋진 삶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통합하는 그런 멋진 사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